든든한 기후학교. 오늘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을 전해주시는 지방정부 전문가시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오랜만이 됐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뭐 일 열심히 했고요. 그중에 조금 이제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찾기 좋은 이클레이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우리 전라남도하고 여수시와 같이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제 행사를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는 고양시하고 같이 고양시에서 도시 숲을 조금 확산하려고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도시 숲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호수공원이 있고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는 녹지 공간 처음에 맞습니다. 많이 신경 썼던 도시잖아요. 그렇구나.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오늘 목걸이가 너무 예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잘 그럴까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목걸이가 빛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네. 네팔에서 이제 다 출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 마을에서 구입한 건데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물 건너 온 듯한 느낌이 물씬 나는 예쁜 목걸이입니다. 네, 퀴즈 정답을 공개할까요? 이 사람은 현재 프랑스 파리의 시장인데요. 집과 일터 학교를 15분 안에 오가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면적만큼 녹지 공간 조성을 의무화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조성하자. 그동안 누구나 생각은 했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못하던 혁명적인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지금 파리 시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소피 마르소, 2번 안 이달고. 정답은요, 선생님? 정답은 안 이달고입니다. 네, 파리의 이달고 시장. 4678님이 언제나 새롭게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퇴근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듣지만 하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을 주시면. 오영성님은 오늘의 문제 저의 정답은요. 외국 사람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리고 3136님 너무 덥네요. 더위 먹지 마세요 했는데 지금 바깥 날씨가 더운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 어제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좀 뜨겁고 열기가 있는 날씨예요. 네. 오늘 예고된 온도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오늘 덥다는 문자가 자꾸 들어오네요, 진짜. 그래요. 1805님 감사합니다. 문자 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이달고 파리 시장 이름은 황종대 기후건축학개론 시간에서도 황종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 들 때 이달고 시장 하니까 성이 이시고 이달군가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파리의 아주 여성시장님 이름이었네요. 이분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이달고 시장 누구인지 박연희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달고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나니 저는 그동안 안 이달고라고 하는 사람을 여성 시장, 그렇죠? 파리의 시장. 네. 그리고 이클레이가 주로 파트너로 일하는 이제 지방 정부의 리더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한 분. 이렇게만 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사람의 개인사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이분이 여성인 것은 분명한데 이분은 연배가 얼마나 됐을까? 맞아요. 그렇죠? 뭐 하던 분일까? 뭐 하던 분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먼저 이제 이 이달고 시장은 프랑스의 파리의 시장인데 태생은 스페인 태생이라고 그래요. 예, 스페인에서 출생했는데 어릴 때 2살 때쯤 프랑스로 이제 이민을 부모님을 따라와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저도 개인적인 나이는 못 물어봤지만 59년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한 60대 중반이 되는 그렇구나. 거죠. 예. 제가 나이를 왜 여쭤봤냐면 혹시 EU 통합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주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훨씬 그때였나요? 전이죠. 굉장히 젊은 시장인가 했어요. 아하. 59년생이니까요. 네, 60대 네. 중반이고 이 시장님이 어쨌든 파리라고 하는 파리시라고 하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리더로 자리를 지켜온 거는 시장으로 재직한 것도 2014년? 네. 부터 시장이었고요. 일찍 됐네요. 그렇죠. 2014년부터 그보다 지금까지면. 더 일찍 됐죠. 14년 시장이 되기 전에 또 12년 동안 파리시의 제1부시장으로 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파리시에서만 정치적 리더로 활동을 한 거죠. 꼭 약간 중국 리더들 같아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전문성을 쌓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장 후보 한 사람이 이제 나오면 시장을 뽑고 그다음에 이 시장과는 완전히 정당은 같은 소속일 수 있지만 분리된 지방자치, 도의회,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유럽은 파리를 포함해서 유럽은 일종의 의원 내각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있어서 의원이 선출되고 시의원으로 선출된 그렇죠. 상태에서 그 중에서 다수당이 이제 거기에 시의 정권을 잡게 되고 거기 뽑힌 사람 중에 다수 득표한 사람이 시장이 되고 여러 사람의 부시장을 지명하고 이러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로서 정치적 활동을 파리시에서만 본격적으로 20여 년 이상을 이제 해온 정치가이면서 지방 정부의 정치적 리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2년 동안 제1부시장 할 때도 파리시 시의원이면서 의원 내각제로 부시장을 예.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파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부시장을 할 때는 누가 시장이었을까요? 이분을 좀 키워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12년 재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파리 부시장을 재임을 했으니까요. 네. 정치적 동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파리 지금 여성 이 이달고 시장님이 워낙 유명해서 전임 시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였는지. 전임 시장님은 베르트랑 들라노에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님이세요. 기억이 난다. 생각나세요? 예. 베르트랑 이렇게. 근데 이 시장님도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센강변을 해변으로 만드는 파리플라주 이런 거 다 그 시장님 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행할 때에 그거를 이제 전폭적으로 같이 추진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의 파리 시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력으로 보면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2022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달고 시장이 사회당 소속인데 그 정당에서 추천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결선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사회당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됐었던 분이니까 파리시에서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입지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리는 거의 20년 동안 사회당 쪽에서 시장을 계속했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베르트랑을 선생님 답변하실 때 얼른 찾아봤어요. 어느 당인지 궁금해서.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튀니지 출생이라고 나와요. 거기 아무래도 거기는 유럽 안에서의 그렇죠? 국가별 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프랑스 혈통, 파리 토박이 이런 게 아니라 파리가 그만큼 많은 민족과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서 사는 곳이니까 똘레랑스의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사회당에서는 특히 그렇죠. 네, 그런 튀니지 출생 시장이 10년 하다가 스페인 출생 시장이 또 10년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20년 전부터 이 파리에서는 도시혁명이 시작이 된 건데 베르트랑 시장도 뭔가 환경 정책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달고 시장은 베르트랑 시장 때 시작했던 걸 지금 결실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정책을 베르트랑 시장 때 같이 시작을 했고 네. 점점 더 그것을 진화하고 조금 더 가속화하는 노력을 지금 시장님이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뭘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을까요? 2014년 시장 되면서? 파리 시장님은 이제 제일 근본적으로는 공약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은 크게는 환경 오염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자동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네. 그래서 도시에서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온실가스, 그 훨씬 더 많은 배출량이 수송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혁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하더라도 수송 부분의 혁신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정책적 이제 바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달고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환경 오염, 그다음에 특히 대기 오염이 우리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협 요소다. 그래서 대기질을,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개선함으로써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 중에 특히 도시에서는 교통 체계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샹제리제 거리 있잖아요. 파리 에펠탑이 네네. 있는 그 거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조직하고 운영한 일이에요. 우리 그 수원의 행궁동 차 없는 거리처럼. 같은 맥락인데 이제 조금 이제 수원은 조금 다르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느 곳에서나 하는 왜 1년에 한 번씩 승용차 없는 네, 날 이런 네. 행사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할 때 선생님은 내가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승용차 없는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서 내가 그날 뭘 특별하게 했던 것이 있는 날이 있으세요? 저는 뚜벅이라 승용차 없는 날이 뜨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차가 안 막히고 대중교통이 더 원활하게 다니겠구나. 아니면은 오늘 지하철에서 앉기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걸 굉장히 많이 연결하신 네. 거예요. 그런데 승용차 없는 날에 그 하루 행사가 무의미하게 그냥 이벤트로서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파리에서는 이분은 파리 에펠탑이 있는 샹제리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데, 네. 그 면적이 그 거리만 한 게 아니라 약간 확장해서 파리시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받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통행이 줄어든 도시에서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느끼도록 한 거죠. 동시에 그만큼 불편을 느끼는 시민의 수도 많았겠죠. 많겠죠. 그런데 한 해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파리시의 절반 이상을 3년차 될 때는 파리시 전체에 차 없는 거리의 행사를 운영하는 이벤트를 진화하도록 아주 공격적으로 차 없는 거리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자동차를 도시에서 줄였을 때 어떤 거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의 중심 과제로 끌어갔다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 도입한다고 할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장님과 이달고 파리 시장의 도시혁명이 어떤 건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파리 얘기를 했으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알라무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8046님이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아, 그런가요? 남편과 주말 농장에 와서 오손도손 고구마 심고 바베큐 파티 하려고 합니다. 매일 크지 않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하셨는데 정말 부럽네요. 근데 그 8046님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 심고 바베큐 파티하는 거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행복 같은데요. 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0909님 새싹 문자 보내주셨고요. 12세 아까 퀴즈 정답 맞춰주셨는데, 네, 조성주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편안함과 아늑함을 주시는 김희숙님, 노광준 PD님, 허윤선 작가님, 이민상님, 제작진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 하셨고, 빠콩님 오늘 야근의 동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나요? 빠콩님 야근이면은 엄청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용인 죽전 지부장
와, 진짜 오랜만에 보내주시네요. 항상 손글씨로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손글씨로 출석하고 아까 퀴즈도 2번 손글씨로 계속 보내주셨어요. 용인죽전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에 드디어 나타나 주셨군요. 그리고 오늘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함께 이달고 파리 시장의 도시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숙자님이 박연희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훌륭하신 시장님을 두신 그 도시가 부럽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부럽다고 하셨는데 훌륭한 시장을 둔 그분이 부럽습니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차 없는 거리 정책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재선 안 되거든요 보통. 근데 아니 이분들은 지금 이런 걸 하면서 10년 앞에서 하고 그 다음 10년을 또 이어간다고 하니까 야 파리 시민들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의원 내각제여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달고 시장한테도 이 재선 도전이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을 펴면 보통 그 다음 후폭풍이 오는데. 그렇죠. 그동안의 역대 혁신적인 이런 도시 정책을 추진했던 시장들이 후폭풍으로 네. 낙선한 사례가 너무 많았죠. 네. 그런데 파리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런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이 됐다. 뭐 하는 것 때문에 더 주목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정책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고 공감하는 공감대가 넓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기 출연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네. 방면에서 파리 얘기하잖아요. 이달고 지금 시장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증거인 거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파리시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시의 정책이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창이고 도시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게 이제 시대적 과제인데 네. 지금 도시에 만족하는 곳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시대적 화두인데 어떻게 바꿀 건가라고 하는 중요한 뭐죠? 실험실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아무리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선이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프랑스 혁명이 떠오르는데 프랑스 혁명 성공하면서 이후 몇백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그 혁명을 봤었는데 이달고 시장이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그쵸? 그야말로 제도권 안에서 성공한 녹색 혁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파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즐겁게 파리시의 변화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재선이 되고 나서 공약이 더 세졌다고 하는데 이달고 시장이 저는 여기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속도 30km로 제한한다는 공약.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건 사실상 차 몰고 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옆지기가 항상 주장하는 차를 몰지 말라는 거다 하고 흥분할 때. 근데 이게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파리를 볼 때는 네. 이제 두 가지의 파리시가 갖고 있는 정책의 주 목표를 딱 이해하고 파리시에서 일어나는 개별 정책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그 중에 하나는요. 뭐냐 하면은 파리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네, 이게 네. 2018년에 공식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파리의 기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파리의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파리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이 중심에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센강 있잖아요. 세느강을 되찾는 거죠. 거기 어떻게 되찾아요? 차에게 뺏긴 게 아니라 사람으로 되찾겠다는 거예요. 차에게 빼앗긴 세느강을 사람이 그렇죠. 되찾아오겠다. 강변이 있는데 차로가 있으니까 맞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파리폴라주 강변을 해변으로 만들기 했고요. 강변을 따라서 지금 자전거도로 하겠다 하고 그거를 완전히 줄여서 그 보행로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맥락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속도 있는 차가 너무나
속도감 있게 달리는 차가 사람들을 너무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시속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속 30km로 달리는 거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차선도 줄이겠다고 하는 게 파리시의 정책이에요. 네. 이거는 일관되게 이미 20년을 이어오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줄어들면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중심 정책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나 다 걸어 다니니까 보행 환경을 최대치로 극대화해서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파리시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보행 정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제 자문 전담 기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반기 재선 전까지였다고 하면 이젠 재선이 되면서의 주요 공약은 우리 잘 아는 파리 15분 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점점 세지는 거죠. 그렇죠.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거에 그걸 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해하기 위한 상상인데 15분 어떻게 15분? 이게 도시에다가 몇 분 정책은 도시 혁신 혹은 도시 변화를 위해서 많이 이용돼 왔어요. 예를 네. 들면 모든 시민이 집 밖을 나가서 10분 안에는 녹지를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어요. 네. 여기 수원시만 해도 10분 안에 녹지를 보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이런 도시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네. 서구 외국에서 해서. 그런데 파리 15분 도시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퀴즈에도 있었지만 직장도 15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나의 사회적 생활이 모두 15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당초에 이 아이디어는 전문가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알려지기로는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일대학의 교수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초기에 발표했을 때는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조금 사장되어 있다가 한 4, 5년 후에 파리 이달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당초에 이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15분 도시는 자동차 몰아내는 거 1번.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보행자들 중심으로 보행자들이 또 안전하게 조금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동차는 최후 수단의 옵션이어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예요. 공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도시 구획 그래서 여기는 주택지구 저기는 공업지구 뭐 저기는 공원지구 이런 식의 소위 조닝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용어를 통해서 도시를 기능적으로 분산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동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사람들도 불필요한 시간을 써야 되고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후위기의 시대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공유라고 하는 거는 도시를 면적을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밀도와 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밀도는 사회 기반 시설 이를테면 전기 수도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밀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리는 줄이는 거죠. 밀도 있게 하고 거리는 좀 축소함으로써 그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사회 여가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공원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깝게 있을 수 있어서 가깝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도 체육관이면 체육관으로만 둬서 운동화에 쓰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분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모레노 교수님의 예. 아이디어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도 왜 운동하는 것만 쓰냐. 맞아요. 밤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맞아요. 낮에는 체육시설로 써라. 그다음에 또 스포츠 센터 같은 것도 학교에다가 또 그 시설을 만들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을 스포츠 센터와 연계해서 그 시설을 지역 스포츠 센터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강당이라든가 네. 회의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그렇게 맨날 텅텅 비어 있는 그렇죠. 데들. 아하. 그거를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네. 다목적 기능을 탑재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좀 더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다목적 기능을 탑재하고 시간적 계획을 잘 하려면 사회적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시민적 욕구가 있을 터이니 그런 시민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잘 반영해서 하려면 아주 좋은 굿 거버넌스,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리의 이제 이달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시민들과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없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정말. 예, 그러면서 이 이달고 시장님과 이 교수님이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조건은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 베이스잖아요. 온라인이요. 지금 IT 테크놀로지 때문에 온라인의 플랫폼들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기술 이런 게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단이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또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세계가 이미 세계화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디지털화로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꼭 불필요하게 동네에서 구입할 수 없는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원거리에서 구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병원 진료도 직접 가야 되기도 하지만 원격 진료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사회적 자산이 이 시대에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을 잘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앞서 말한 조건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15분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고든 15분 안에 나의 사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여건, 공적인 사회적 삶을 위한 여건들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IT 기술을 플러스 알파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 수준을 함으로써 15분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우리 파리 하면은 사랑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랑의 도시. 15분 도시가 현실화되면 사람들이 데이트도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10cm. 너랑 밤새고 싶어.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이달고 파리 시장의 도시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분 도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아파트 분양하고 그럴 때 15분 도시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뭐냐면 자동차로 서울까지 15분 갈 수 있다. 15분 도시. 15분으로 자동차를 달렸을 때 그 안에 중요한 뭐 커피 브랜드나 뭐 마트나 숲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오는 게 15분 도시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분 도시가 걸어서 15분. 아, 이렇게 다른 얘기였구나 하고 좀 놀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15분 도시가 마케팅을 위한 예. 슬로건으로 활용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중심적 해석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은 15분 도시라고 하는 이 정책 슬로건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그러니까요. 수용하는 그룹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연계해서 15분 도시와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성 이런 담론이 좀 많아지도록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녹지를 한 10분 거리에 있도록 한다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녹지는 한 5분 거리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 자기는 차를 몰더라도 본인은 차도보다 공원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달고 공약이 파리 시내의 초고층 개발은 백지화시키고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노상 주차장 없애고 자전거 도로나 보도를 조성하겠다. 공공건물의 저녁 시간과 주말 개방을 의무화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15분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아. 앞서 학교나 공공공간을 주민에 개방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15분 도시를 하면서 파리는 파리시가 넓은데 어떤 단위로 이거를 쪼갤 건가라고 하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냐 하면 인구 3만 정도의 규모로 구획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을 중심으로 한 생활 영역에서 15분 도시가 실현되도록 하는 방안 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례로는 지역의 학교들이 사회적 협약 이런 거 만드는 걸 협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움직이니까 학교의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학교 시설이 중심돼서 필요한 것들 사회의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하는 거 이런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한 굿 거버넌스의 조건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학교에 있는 녹지와 도시에 있는 녹지의 연결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버넌스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공공간 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공간들 네. 있잖아요. 뭐 도로, 건축물 네. 있는데 그거를 전체의 공공 공간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떤 건가라고 보면 도로라는 거예요. 결국 차도인가요? 자동차, 차도의 공간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네. 플러스 그 자동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공 공간 중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네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5분 단위로 끊고 15분 도시를 실현하려고 하면 자동차를 줄이는 게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를 줄이면은 자동차 도로에 대한 수요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자동차 도로를 줄인다고 했을 때 남는 공간을 무엇으로 만들 거냐. 4차선 도로가 8차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4차선이나 2차선으로 줄이면 양쪽으로 공간이 쫙 그렇죠. 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녹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연성이 많아진 도로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게 15분 도시에 있는 중요한 목표 과제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10분 창녕 이렇게 했는데 어떤 도시들은요. 창을 열면 나무가 보이는 도시, 창을 열면 녹지가 보이는 도시 이렇게 도시 정책을 가져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도시의 방향은 지금의 도시로는 이 도시의 이 문화 양식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에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난이 오잖아요. 그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일정 정도 완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시를 구축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가 갖고 있는 요 정도의 자연성, 녹지의 비중, 녹지축의 연결 이런 것으로는 그거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장님 말씀이셨는데요. 재난 대비해야 된다. 또 주신 자료 중에 생물서식처 보존 의무화가 있다. 이 얘기가 도심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는 다음에 나오셔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